오늘도 SNS 피드를 무심히 내리다 어느 다정한 문구 앞에 멈춰서진 않으셨나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말, 혹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들과 거리를 두라는 따뜻한 조언들 말이죠.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자존감 높이는 법을 검색하고 저장해둔 위로의 글귀들을 마치 부적처럼 꺼내보기도 합니다. 분명 영상을 볼 때는 마음이 따뜻하게 충전되는 것 같고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피드백 한마디에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죠. 자존감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멘탈은 점점 더 유리처럼 투명하고 약해지기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현상을 자존감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실속 없는 위로의 말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버려서 정작 나를 보호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성껏 수집해온 다정한 말들이 왜 우리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 불편하고도 차가운 진실을 함께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존감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지금처럼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지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죠.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역시 이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시장에는 위로라는 이름의 화폐가 그 어느 때보다 대량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나를 소중히 여기라는 조언이 들려오고 SNS에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다정한 문장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 달콤한 화폐들을 부지런히 수집하기 시작하죠. 그 말들을 많이 가질수록 내 마음이 풍족해지고 자존감이라는 자산이 늘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제에서 화폐가 진짜 가치를 가지려면 그 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이란 내가 실제로 무언가를 해낸 성취감이나 내 미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 그리고 시련을 직접 견뎌본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단한 자산을 쌓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략한 채 누군가 공짜로 나눠주는 기분 좋은 말들로만 주머니를 채우려 듭니다.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겉포장지만 화려하게 부풀린 상태. 이것이 바로 자존감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자존감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니까요. 진짜 위기는 이 화폐가 현실이라는 시장에서 구매력을 테스트받을 때 찾아옵니다. 타인의 날카로운 비판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는 우리 자아에 닥치는 거대한 경제 위기와 같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나는 소중하다는 위로들이 정말 나를 지켜줄 힘이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죠. 하지만 실물 자산 없는 화폐는 폭락장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방어해줄 회복 탄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평소엔 내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줄 알았는데 막상 시련이 닥치면 내 자아가 휴지 조각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유리 멘탈은 성격의 결함이라기보다 알맹이 없는 화폐로만 쌓아 올린 자아의 경제적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위험한 인플레이션에 스스로를 내맡기게 된 걸까요? 그 답은 우리의 자아의 설계 결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조건부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심리적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성적이나 외모, 혹은 타인의 박수 같은 외부 지표들에 내 가치를 위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낼 때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줄 때만 비로소 자존감이라는 숫자가 올라가는 방식에 익숙해진 겁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내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변덕스럽고 성공을 늘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불안해진 우리는 이 근원적인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 높은 층수를 올리는 데 집착하게 됩니다. 내면의 기초공사를 다지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펙과 타인의 박수갈채로 자아라는 마천루를 높게 쌓아 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애적 방어의 시작입니다. 내 안의 열등감과 초라함을 들키지 않으려 억지로 부풀린 자존감이라는 거대한 성벽 뒤로 숨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견고하고 높은 빌딩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는 내진 설계가 전혀 되지 않은 유리 마천루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건물일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더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법이죠. 우리가 자존감 공부를 하며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이 위태로운 건물의 층수를 한층 더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토양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꼭대기층에 금박을 입힌다고 해서 건물이 안전해질 리 없습니다. 오히려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작은 진동에도 무너질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극심한 불안은 바로 이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합니다. 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우리를 작은 비판에도 과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거든요. 남들이 내 건물의 균열을 눈치챌까봐, 혹은 작은 바람에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결국 억지로 높인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내 품 안에 안겨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화려한 외벽 아래 숨겨진 이 설계 결함을 냉정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설계 결함을 숨기기 위해 외벽에 금박을 입히는 행위, 즉 무분별한 위로가 왜 그토록 위험한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습관적으로 따뜻한 응원을 찾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줄 다정한 문장을 갈구하죠. 사회가 우리에게 권하는 방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는 소중하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식의 메시지들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런 위로들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진통제 혹은 마약에 가깝습니다. 당장 느껴지는 통증을 잊게 만드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위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단단해질 기회를 박탈하는 시스템의 배신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시련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하는데 이 근육은 아이러니하게도 적절한 고통과 직면을 통해서만 단련됩니다. 부러진 뼈가 붙으면서 더 단단해지듯 우리 마음도 상처를 응시하고 그 불편함을 견뎌낼 때 비로소 성장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존감 인플레이션 시대의 위로 시스템은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네 잘못이 아니야 라며 고통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문제를 직시하려는 의지조차 위로라는 이름으로 잠재워버리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음의 근육을 사용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 과도한 위로에 길들여진 자아는 아주 작은 외부의 압력에도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는 허약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달콤한 위로가 우리를 현실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점입니다. 나를 향한 비판이 들려올 때 그건 질투일 뿐이야. 혹은 너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 없어 라는 식의 위로는 당장 내 기분을 지켜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는 고쳐야 할 진짜 결점이나 성장해야 할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달콤한 가짜 자존감에 취해 현실이라는 냉혹한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방 안에 앉아 위로의 문장들을 탐닉하며 내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우리를 기만하는 방식입니다. 사회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에 취해 있는 동안 당신의 내면은 점점 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채 부풀려진 수치에만 매달리는 노예가 되어갑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 아픔을 덮어주는 다정한 손길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서서 현실의 풍랑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단호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황박제는 우리가 그 단호함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태로운 인플레이션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내가 정성껏 부풀려온 특별한 나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소멸할 것 같은 공포 때문입니다. 이 공포로부터 가짜 자존감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는 결국 스스로를 외부와 차단된 성벽 속에 가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일종의 자아의 요새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 버블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는 외부의 목소리를 공격이나 비난으로 규정하고 방어막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친구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되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상사는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존재가 됩니다. 분명 나를 사랑하기 위해 시작한 자존감 공부였는데 역설적으로 그 공부가 깊어질수록 내 주변에는 오직 나를 찬양하고 위로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달콤한 소리만 들리는 좁은 세계 속에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고립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요새 안에 가두어진 자아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내 한계를 직면하고 나의 부족함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하죠. 하지만 자존감 인플레이션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직면은 곧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은 성장을 포기하는 대신 가짜 자존감을 지키는 고립의 길을 택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요새 안에서 우리 자아가 점점 더 기형적으로 변해간다는 점입니다. 작은 비판에도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내 우월함을 확인하려 드는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은 세상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이해받지 못하는 고고한 피해자로 포장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존감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청구하는 가장 비싼 계산서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세상 모든 사람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누가 내 성벽을 허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과연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유리탑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자폐적 방어일 뿐일까요? 인플레이션의 끝은 파산보다 무서운 정체입니다. 성장이 멈춘 자아는 고인 물처럼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답답한 요새의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내 버블이 터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버블이 터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될 진짜 삶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화려한 거품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잠식하고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평온함 대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불안한 인플레이션을 선택해 왔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근거 없는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못된 이정표를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생 자존감이라는 풍선에 불안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투박하고 심심하더라도 땅에 단단히 발을 붙인 채 나를 마주하는 삶을 시작할 것인가요? 부풀려진 자존감을 내려놓고 나면 해방감이 아닌 허탈한 현실이 다가옵니다. 나를 특별하다고 믿게 만들었던 그 자극적인 환각이 사라진 자리에 보통의 나라는 밋밋한 현실이 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낼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진정한 평온의 상태가 됩니다. 높이 올라가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남들의 평가라는 시장 지표에 내 가치가 휘둘리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그 평온한 자아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걸고 지켜내야 할 성숙한 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하다는 주문을 외우는 대신 여러분의 미천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한계와 초라함까지 있는 그대로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나의 결핍을 당장 고쳐야 할 오류가 아니라 내가 안고 가야 할 삶의 상수로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거품 낀 자존감이 비로소 리셋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진 자리에 도단한 자기 수용의 싹이 여러분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항해자로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의 궁금한 심리 실험이었습니다.